일단 저는 오늘 전직 대전 시의원이라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대전 시정감시단장으로서 온 게 아니고 주식회사 KPIH의 고소대리인, 형사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 자격으로 왔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기자회견문이 좀 긴데요. 근데 긴 만큼 하나씩 들어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유성복합터미널의 민간 시행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도시공사 사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모 씨 대전시 고문변호사 등을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업무방해, 무고 및 무고고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금 전에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언론인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 최초 민간 사업자 공모 이후에 2011년, 2013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성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3차례 모두 무산됐고 2017년 8월경 제4차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체결됐으나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하자 후순위인 KPIH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2018년 5월 21일 사업협약 체결 후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대전시 교통정책과에서는 기존 대전도시공사의 공모지침서의 기준인 법정 주차 대수 100%보다 무려 50%나 증가된 150%를 확보하라고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공모 당시부터 건폐율 및 지상 층수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더 늘리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 층수를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교통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건물의 지하 층수는 당초 지하 4층에서 지하 7층까지 무려 38m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가 기존보다 25%에서 29% 증가된 1,200억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됐고 공사비 증가로 인하여 PF 대출 규모도 대폭 증가한 데다가 지하 38m 지하주차장 증설로 공사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안 그래도 사업성이 안 좋았는데 더 사업성이 현저하게 악화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기존 투자자들인 주주들은 사업성 악화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고소인에게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KPIH 측은 투자자나 주주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사업 초기 공동으로 사업을 끌어왔던 주주인 A씨는 다른 주주들이 요구하는 반환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면서 2019년 3월 27일 B씨로부터 25억 원을 빌리게 됐습니다. 고소인인 KPIH 측은 우여곡절 끝에 주주들 사이에 문제를 일단락했으나 교통영향평가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진 2019년 3월경에야 교통영향평가가 반영된 새로운 건축 설계가 완성됐고 2019년 7월 15일에 돼서야 비로소 건축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PF 대출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여전히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 요인 때문에 PF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금융자문사가 변경되는 등 혼란이 있었지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9년 9월 10일 이 사건 용지 매매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다른 금융자문사를 섭외했습니다. KPIH는 KB증권에서 이 사건 용지 매매 대금을 조달하기로 하여 브릿지 대출로 용지 매매 계약을 정해진 날짜인 2019년 9월 10일에 체결했고 당초에 계약금만 내고 3차에 거쳐서 잔금을 치르면 됐는데 계약 당일 용지매매 대금을 이례적으로 완납했습니다. 590억 원이 넘는 용지매매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범죄 혐의, 각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소하는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고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소인이 PF를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금융자문사가 제시한
인출 선행 조건을 달성하고자 이 사건 상업시설 등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받는 것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2019년 8월경 유성구청은 KPIH 당시 대표이사였던 송동훈을 대전 유성경찰서에 건분법 위반, 건축물 분양법에 위반되는 사전 분양이라면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용래 구청장은 건분법 위반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PF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경찰에 KPIH를 건분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또다시 PF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건분법 위반으로 고발할 당시에 유성구청 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도 분명히 살펴봐야 하고 이 사건 수사 과정이나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들께서 취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언론에서 KPIH가 고발당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마치 지역 정가에서는 KPIH가 사업 능력이 없다거나 범죄를 저질러 사업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매도했고 실제 KPIH가 진행 중이던 사전 청약에 응했던 입점 희망자들은 사전 청약을 취소하거나 청약금 입금을 유보하면서 기존 청약자들 일부는 청약금 환불까지 요청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유성구청은 KPIH 사전 청약은 금융자문사의 인출 선행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서 일종의 사전 예약이고 확정적인 매매 계약으로서의 분양이 아니라는 점에서 건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오직 KPIH 사업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명백히 무고,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와중에 대전시 자문 변호사인 김모 씨는 대전시 고문 변호사입니다. 네, 김모 씨는 2019년 10월 1일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자 주주에게 돈을 25억 원을 빌려줬던 채권자 B 씨를 대리하면서 PF 대출이 실행되기 전 고소인이 유성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사업이 불안정해지자 채무자였던 주주 B 씨가 아닌 연대보증인이었던 KPIH 측 대표이사 송동훈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주식 압류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중간에 2019년 10월 1일 B 씨가 아니라 A 씨입니다. 자, A 씨라는 사람이 B 씨에게 25억 원을 빌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연대보증인으로 KPIH 측 대표이사 송동훈을 세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돈을 안 갚았다. 변제기가 지났는데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 채무자인 B 씨에게 소를 제기하거나 공정증서에 따라서 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 전혀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인 KPIH 측 대표이사 송동훈을 상대로 각종 고발을 남발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서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 대전시 고문 변호사는 A 씨를 대리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B 씨를 또다시 대리해서 또다시 송동훈 대표이사를 유성경찰서에 강제집행 면탈의 죄로 대리를 하는 등 고소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쌍방대리까지 해가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KPIH 측의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대전시 고문 변호사인 김모 변호사는 사실상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던 A 씨와 B 씨를 오가며 같은 시기에 대리의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던 KPIH 측에 각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나 고발을 남발했습니다. 김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윤리규정과 책무를 위반하고 이례적으로 쌍방대리를 자처한 것으로서 대전시 고문 변호사라는 지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허태정 시장과 김재혁 사장의 대환대출 방해 혐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PIH는 KB증권이 주주들과의 불화 및 각종 고발을 이유로 당초 PF를 진행하기로 했던 대주주단 모집을 못하게 됐고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시공사를 변경했고 PF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을 변경해서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와 새롭게 금융자문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KPIH는 금융자문사 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 부지, 용지 매매 대금을 브릿지 대출해 주었던 KB증권의 대출금을
이제는 다른 금융사로 대환대출을 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환대출을 위해서 2020년 4월 6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그리고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회의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대전도시공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환대출에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정무부 시장으로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담당 업무 영역도 아님에도 사실상 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김재혁 도시공사 사장이 국정원 출신이고 양지회 활동을 했다면서 사실상 고소인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고소장에 제출된 녹취록으로 확인이 되고 대전지검에 오늘 고소장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KPIH의 용지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대환대출이 안 됐다는 이유로 용지 매매 계약을 해제를 통보했고요. 이런 부분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당시 정무부 시장의 지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현 도시공사 사장, 대전도시공사 사장 그리고 김모 대전시 고문변호사의 하나금융투자 증권사의 PF 방해, 즉 증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PIH는 용지 매매 계약 해지 통보를 이처럼 받은 후에는 더욱 상황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섭외한 금융자무사인 하나금융 주식회사에서는 PF 대출 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3분의 2만 동의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적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대전시 고문변호사인 김모 씨가 2020년 6월에서 7월경 불상의 시기에 대전시 고문변호사 자격을 운운하면서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의 상위그룹인 하나금융지주의 부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김모 변호사는 처음에는 KPIH의 주주인 ACA 대리인으로서 하나금융지주의 부회장을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으니 이번에는 대전시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재차 방문을 해서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결국 2020년 7월 8일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는 KPIH에게 주주 간의 소송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라 PF 진행이 어렵다라고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 주주 간의 소송을 주도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전시 고문변호사 A씨, 김모 씨입니다. 김모 변호사가 주주와 채권자 채무자를 동시에 대리하면서 KPIH에게 계속 소송을 남발했었습니다. 이런 대목은 하나금융투자와의 계약에는 없는 해지 조건으로서 완력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김모 변호사가 주주 대리인으로 면담을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대전시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만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대전시장이 위임이라도 했습니까? 대전시 고문변호사가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왜 만나죠? 자, 이 김모 변호사는 대전시 고문변호사이자 2018년 시장선거 당시에 허태정 캠프에서 법률 특보로 활동했던 허태정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대전까지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PF 대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던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담당 상무는 KPIH와 회의에서 여기저기 압박 전화가 많이 온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이 역시 녹취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주인 A씨는 ACA 대리인 자격이라는 김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는 내용의 녹취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김모 변호사는 지난 2020년 3월 11일 그 이전에 이미 서울의 한 법무법인 광장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1층 회의실에서 있었던 KB증권과의 PF 추진 과정에서도 주주인 A씨를 대리해서 주주 동의서를 받는 회의에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자리를 이탈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KPIH PF 진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을 본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다분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사장 그리고 김모 변호사의 KB증권 PF 방해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PIH는 이렇게 또다시 하나금융투자와의 이 사건 PF 대출을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 사건 사업 용지매매 대금을 브릿지 대출해 주었던 KB증권에서
재차 PF 대출을 해줄 것이라고 확약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KPIH는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의 PF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PF 기간을 2개월만 연장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묵살한 채 이 사업부지 용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는 이유로 2020년 9월 21일 대전도시공사는 사업협약 해지 통지를 했고 대전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해 9월 23일 그리고 10월에 걸쳐서 KPIH에게 이 사건 사업협약 해지 통지를 원인으로 하여 터미널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KPIH는 KB증권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와 PF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KPIH가 이 같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김재혁 사장과 김모 변호사는 또다시 이 사업 PF 담당자였던 KB증권의 본부장, 구조화 금융본부장을 찾아가 KPIH의 회사에 문제가 많고 주주들과의 사업 진행 주체 다툼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PF 대출 실행을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서도 검찰에 오늘 제출했습니다. 정용래 구청장의 유성복합터미널 기공식 행사 업체 부당 계약 지시 부분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청은 KPIH가 겨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PF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청약 예약을 받는 홍보 작업이 한창이던 때 건분법 위반이라고 고소했던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경 고발을 해놓고 이해할 수 없게 2019년 10월 갑자기 KPIH 측에 그 이듬해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둔 것인지 2019년 11월경에 유성복합터미널 기공식을 개최하겠다고 알려오면서 KPIH 측 고소인에게 유성구청이 지정한 모 이벤트 회사의 용역비 1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전시 주무관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업계획서 기공식에 관한 그 홍보 계획서가 전부 PPT 형태로 정리가 된 문건도 보내왔습니다. KPIH는 아직 PF가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기공식은커녕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유성구청장이었던 피고소인 정용래 등의 고발과 주주인 A씨가 김모 변호사를 통해 각종 고소와 소재기를 반복해서 당장 이 사건 사업의 기공식은커녕 사업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구청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곧바로 기공식 준비를 하라면서 업체까지 지정해주고 기공식 진행 계획까지 보내주니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이 메일을 보낸 주무관은 유성구청 주무관이 아니라 대전시 주무관이었습니다. 자, 대전 유성 지역의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조승래는 실제로 최근까지 이 사건 사업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거나 피고소인 허태정의 공영개발을 환영한다는 의사표시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허태정 시장과 정용래 등은 조승래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공식을 삽도 뜨기도 전에 준비하게 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의 지위에 있는 민간사업자인 KPIH를 건분법 위반으로 무고하거나 대전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주주소송 등을 제기하여 사업을 방해하는 한편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기공식을 추진하게 하는 알 수 없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모든 것이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태정 시장의 특경과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정말 죄송한데요. 네네네. 기자들도 좀 바쁘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거는 네. 제 생각에는 법정에서 되게 다투셔야 될 부분을 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 말고 네. 기자들이 되게 궁금해서 왔던 거는 네. 이게 왜 화천대유인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해요. 네. 그 부분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네. 이거는 그냥 저희들 다 읽어볼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설명이 네네. 들어가는데 네, 지금부터 화천대유 관련된 이게 왜 내용입니다. 화천대유인지만 그만 좀 정리 네. 좀 해주세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2022년 예정인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재선하기 위해서 이 사건 사업에서 민간 시행자를 배제시키고 공영개발로 추진한다고 홍보한 후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핑계로 민간 지분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합동개발의 방향으로 끌고 가 결국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득을 주게 하고 동시에 대전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게 함으로써 대전 시민들에게 불상의 금액의 손해를 입히게 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자, 여기 기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이게 페이지 수를 정해오진 않았는데요. 맨 마지막 장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넘겨보시겠습니까? 자, 캡처 화면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향후 행정 절차 이행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내용에 보시면 본 과업의 범위는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와 있고, 자, 대전시의 수건 사업이 나야유성 복합터미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발주기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의 지분 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안적인 민관 합동 개발 방식 등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캡처 화면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KPIH 측이 김앤장 변호사를 통해서 대전시 그리고 대전시 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그 사실조회를 통해서 대전 세종연구원에게 도시공사가 발주했던 연구용역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자, 원래는 과업지시서에는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 허태정 시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뭐 6천억 원의 사업 규모로 하고 1,000억 원은 대전도시공사 자체 조달해서 쓸 것이며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하겠다 이런 식의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상 대전 세종연구원의 용역 보고서에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공영개발로 추진한다고 했으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의 지분 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안적인 민관 합동 개발 방식 등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나 도시공사는 개인 연구원, 책임연구원 자격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반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화천대유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특혜와 유동규 성남의뜰 성남개발공사 통해서 각종 특혜와 규정을 변경하거나 룰을 바꿔서 배당의 룰을 바꿔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게 7%밖에 되지 않는 지분으로 어마무시한 이득을 준 사건은 익히 기자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영개발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대전시장은 브리핑까지 해놓고서는 민간의 지분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용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한 게 민간 개발자에 대한 공모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민간의 지분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합동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자, 공영개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화천대유와 똑같이 민간 지분 참여를 유도해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 우리 대전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특정인들이 SPC 특수목적 법인 조그맣게 또 자산 5억 원짜리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얼마든지 공영개발로 인한 이득을 사실상 숨겨서 특정인이 몰빵해서 갖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떤 책임연구원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발주자인 대전도시공사 사장 김재혁 사장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브리핑을 했던 허태정 대전시장의 의중이 명백히 들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 책임연구원 정모 씨는 허태정 대전시장 캠프 당시 2018년 인수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연구원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대 그 인맥들, 법조 인맥들과 언론인들, 여러 선거 캠프에 있던 자들이 종합적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이뤄졌던 카르텔 속에서의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사업 방식의 그 화천대유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금 하나은행에 수차례 그 계약 연장을 해가면서 시금고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을. 그리고 또 하나은행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온통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자, 이 사건 PF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틀어지게 된 금융투자사가 하나은행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의 대전시 고문변호사 김재혁 정무부 시장이 전화를 해서 또는 찾아가서 PF를 방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고 KPIH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오늘 별도로 고소장에 수사 의뢰 내용을 써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대전시에서는 뭐 시민들의 세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연구용역비 6,700만 원이 들어갔고 대전도시공사에서 1,000억 원의 자체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이 돈도 대전 시민 세금입니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시가 KPIH의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행보조금 59억 4천만 원을 몰취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몰취하고 사전 취소 처분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이 여객 운송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또 다른 고문변호사 D씨에게 한 달이 지나서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 검토를 받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광영 대전시의원이 갑자기 이 법률 검토를 의뢰한 다음에 갑자기 유성 복합터미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또 10월 22일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국감에서 공영개발인가 민간개발인가 라고 허태정 시장에게 물었더니 허태정 시장은 대전도시공사가 맡아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허태정 시장이 유성 복합터미널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자, 유성 복합터미널 건립 기본계획 서류는 이 브리핑을 한 지 며칠 뒤에야 완성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 순서도 다 바꿔가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KPIH의 대리인으로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바이고요. 특히 오광영 시의원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여기 둔산동 탐방동 홈플러스 폐쇄 관련해서 홈플러스 노조 측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해서 대전시 의회 조례를 통해 고도 제한을 더 강화시키는 조례를 발의할 것처럼 하다가 박영순 국회의원까지 와서 뭐 협약서 이런 것들 하고 사진까지 찍고 하더니 나중에 자, 홈플러스 노조와 민간 업체가 1억 5천만 원을 주고받는 수수하는 이명 계약을 하고 나니 슬그머니 고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자, 오광영 시의원은 환경을 운운하며 경관을 운운하며 이쪽 지역에서 홈플러스 관련된 고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자, 대전시가 공영개발로 하면서 갑자기 층수를 33층으로 늘리고 여러 가지 주택들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의 수익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제기가 없고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계획이 되고 정말 퍼즐처럼 잘 짜여진 퍼즐처럼 진행이 되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민간 사업자인 KPIH 측은 각종 소송 비용과 각종 절차 비용, 여러 가지 이행보증금, 몰취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해서 허태정 시장은 승소를 장담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1심 수백억 원의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그 사건 판례와 이 사건은 굉장히 유사한데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도시공사가 나서서 사업 방해하는 혐의가 다 성남시 쪽에서는 인정이 돼서 해당 법원에서는 300 몇십억 원을 성남시가 물어라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데 자, 대전시도 이렇게 만약에 소송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각종 소송 비용과 절차 비용, 기회 비용과 시간 낭비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께 어떤 방식으로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정무부 시장은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은 네, 해주시고 KPIH 측 당사자는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페이스북에는 네. 기자도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없거든요. 네. 기자도 고발이 될 상태인가요? 네, 고발은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뭐 일단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뭐 취소가 된 여러 사유가 있긴 하겠지만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네. 선분양 논란이었잖아요. 선분양 논란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보도 나온 걸로 보면은 네. 뭐 건축 허가 상태에서 네. 그 당시 금액이 오간 정황이 어쨌든 간에 파악이 됐었고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솔직히 사업에 취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지검에서 정확하게 전혀 혐의가 없다라고 처분을 한 바 있고요. 혐의가 없다. 네, 혐의가 없다. 진작에 처분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그 처분을 받기까지 3개월이나 또 시간 낭비를 해서 또다시 PF를 못하게 되고 또 다른 금융사를 찾고 하느라고 늦어졌는데 마지막에 2개월 연장해달라는 것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부분을 나눠지는 것 같은데 네네. 첫 번째 부분은 그 KPIH가 네. PF 대출을 하지 못해서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지척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다 알려진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지금 주장하는 요지가 네. 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네. 할 능력도 있었는데 대전시의 조직적인 방해로 못했다. 네. 그걸 주장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네. 민간 합동개발 방식으로 갈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다. 그 부분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 너무 유사합니다. 네, 그 이재명 시장이 했던 일들을 허태정 시장이 했고요. 자, 유동규 씨라는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상 김재혁 정무부 시장이 대전시에서 하다가 곧바로 이례적으로 우리 언론인들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정무부 시장 하던 사람이 어떻게 도시공사 사장으로 갑니까? 게다가 아니 말씀 끊어 네네 들었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네. 대전시에서 네. 정책적으로 우리는 민간 합동 방식을 네. 검토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네. 라는 입장을 발표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발표하면 뭐 본인들의 의견이죠. 워낙 권력층과 정치권과 행정청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제 네, 저 사람들이 지금 도둑질할 음.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도둑질을 한 게 아니고. 이미 혐의도 네, 일부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고소한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네, 도둑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주장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대장동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일단 민영 개발을 못하도록 네,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네. 은행권을 압박했다는 정황은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일단은 관계자들의 뭐 말은 청취를 했고요. 관련 녹취서에 네, 일부 정황들이 드러나 있어서 네. 맥락상에서도 압박이나 협박으로 느껴질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거죠. 네, 뭐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뭐 KB증권 같은 경우는 그 구조화금융본부장이 김재혁 정무부시장이 몇 회 전화를 했고 몇 회 방문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확인서로 써준 바 있고 사실 거기에 다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주주들끼리의 분쟁으로 뭐 PF가 잘 안 돼서 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협약 해지를 했다 이렇게 끌고 가는데요. 그 주주들의 분쟁의 대리인을 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주 대리인, 주주의 채무자 대리인 그리고 대전시 고문 변호사까지 세 군데를 동시에 대리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대전시 고문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고문 변호사가 역할 분담을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이고, 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정무부 시장이 하지 않고 행정부 시장이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례적으로 정무부 시장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출신으로서 대전시에 임용되자마자 이 사건에 전격적으로 투입이 됐고 이후에 사업방에서 해지까지 다 끌어낸 다음에 바로 도시공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다면 전 대전 시민으로서 네, 그 의문을 갖지 않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마치 주주들이 뭐 분쟁이 있어서 PF가 안 돼서
못했다라고 계속 보도가 되어 있는데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명백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2가지 들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보고서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어렵다. 금융권이 어려워졌다. 2번째, 사업성이 현저히 없다. 그래서 4번이나 사업이 성사가 안 됐다. 그래서 공영개발로 가겠다. 그래서 층고를 33층으로 높이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세요? 네. 피고소인 한 명이 기자라고 했어요. 지금. 네. 기자 출신 공무원입니다. 네. 뭐 어떤 네.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냐면 당사자 그 기자 출신 공무원 당사자 말에 따르면 우리 KPI 측에 밝힌 바에 따르면 요즘 고발 사주 유행이잖아요. 네. 그 말하자면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건분법 위반 관련하여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했다면 어떻게 네. 공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 미루겠다. 수사기관 니들이 알아서 해달라. 일단은 진술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당사자들이 확인을 했으니까. 네. 네, 원래 피해자들이 진술을 하면 그에 대해서 뭐 최소한의 증거가 되거든요. 진술 증거도. 네. 대장동하고 고발 사주 의혹하고 짬뽕이 돼 있네요. 그 부분은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시정 감시단장 네. 이거 여쭤볼게요. 네. 이 KPIT 유성복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 관계 문제를 불찰 문제 삼으신 건데 네. 실제로 이제 이득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 이득을 본 동안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대전 민선 7기 출범하자마자 대전 경찰청, 지방경찰청, 대전지검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토착 비리, 토건 사업 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사를 해왔고 여기 시의회 기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앞에 지주들 매일같이 저 시의원으로 있을 때부터도 시위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권력의 힘으로 저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건과 지금 또 저쪽에 대덕 특구 관련돼서 지주들 또 시위하고 있거든요.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영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지주들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저는 지금 그 토지 매매가액도 다 전부 확보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고발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언론인들께서 좀 더 취재를 통해서 그동안 수사기관이 뭉개왔던 일들을 전부 낱낱이 밝혀서 내년부터는 대전시정이 제발 똑바로 돌아가도록 좀 기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리는 게 이건 국민의힘 대전시정감시단장으로서 좀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네. 그거잖아요. 그 도시공사에서 50% 네. 플러스 1주를 더 가져서 네. 그 강제 수용하는 역할을 맡았고 네. 그 위에는 민간한테 줬다는 건데 네. 그럼 지금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민간 업체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그냥 분명히 이렇게 갈 거야라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셔서 자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실체가 있는지 저희들은 실체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일단 그 이후의 상황이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또는 시정감시단장으로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가 특별한 역할을 했잖아요. 대장동에 관련해서. 자, 대전시 고문 변호사, 이 사건에 등장하는 주주, 대리했던 주주 이런 사람들 저는 특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민간 그 업체로 지금 꾸린 게 있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나간 게 있어야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기자가 아니잖아요. 언론인들께서 좀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발사주 얘기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 몰래 사주 드리는 거 아니고요. 네. 공익을 위해서. 네. 의심이 되는 부분 지금 요청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변호사님, 네. 일단 어쨌든 대전시에서는 계속해서 공영개발을 할 거라는 일단 기조를 밝히고 있고 앞으로도 공영개발을 할 거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을 해가서 민간 개발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이익이 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어쨌든 간에 만약에 KPIT랑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서는 네. 사업을 진행한다면 하나은행 쪽에서 훨씬 더 이익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대전시하고 하나은행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런 지금 연계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아, 네. 그거는 제가 그냥 의혹이 있어서 수사 의뢰를 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사건 사업에서 시행을 하거나 PF에 관여를 해서 이득을 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시겠지만 성남시장처럼 전격적으로 모든 인허가를 전격적으로 편리하게 다 도와준다고 해도 최소 3, 4년이 걸리는데 이 사건 지금 10년 넘게 걸렸고 허태정 시장이 재선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매년 시금고를 운용하면서 7조 원이 넘는 대전시 예산을 운용하는 이익, 그리고 온통 대전은 매월 1,500억 원 이상 발행이 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 낙전 수입, 여러 가지 위탁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코나아이라는 그 지역화폐 관련돼서 특혜를 받았다라고 논란이 된 성남시 관련 업체 있잖아요. 그쪽도 지금 낙전 수입이나 여러 가지 특혜 수익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자, 이런 단기적인 수익과 장기적으로 불확실한 수익을 놓고 사업자로서 봤을 때 어떤 금융지주 더 상위 기관의 부회장이 개입을 했다면 저라도 당연히 단기적인 수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럼 네. 제가 지금 정리를 하자면 말씀드린 네. 정리를 하자면 네네. 그 온통대전을 어쨌든 간에 사업자로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하나금융지주랑 하나은행에서 대전시와 어쨌든 편의를 봐준 것 같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온통대전 시점을 보셔야 돼요. 시작 시점이 예.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이제 지역화폐라는 게 도입된 게 자체가 그 네. 시점이 네. 전국적으로 바로 도입됐던 시점이니까요. 대전에서 예. 그 시작된 그 시점을 시점에서 보셔야 예. 돼요. 근데 네. 어쨌든 그걸 가지고 네. 지금 이제 의혹을 제기.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시금고는 하나은행이 한 네. 대전시 개청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농협하고 시금고 그 하나은행 1금고 2금고로서 그때는 매년 재계약을 해왔죠. 합니다. 네네네. 네네. 근데 이 시점에는 네. 그러니까 아까 10년 얘기하셨는데 그 10년은 건 민간 추진해온 게 10년인 거고 네. 허 시장이 잡은 게 지금 한 3년이 지났고 4년째 들어가는 중인데 네네네. 그 사이에 그런 것까지 하면 다 하면 그럼 미리 네. 시장 되기 전부터 네. 하나은행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추정적으로 질문하셔서 자꾸 이제 추정적으로 네, 제가 추정적으로 답변을 네. 해드리면 네. 뭐 김재혁 부시장이나 아니면 고문 변호사가 가서 이거 시금고 내년부터 뭐 좀 다른 데랑 해봐야 되나? 네.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네. 추정적인 걸 어떤 네. 그걸 의혹을 터뜨리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래도 네. 좀 그렇다라는 걸 좀 어떻게 저희들 좀 알려주셔야지 명확한 게 야 김재혁이 이렇게 전화해서 얘가 이렇게 갔다라는 게 명확한 거로 좀 있어야지 저희들이 좀 그러면 듣는 기자님 의미가 네,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네네. 지금 최소한 확인된 거는 김재혁 부시장이 전화했다라는 건 사실로 확인됐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찾아간 거 그 김모 변호사가 찾아간 거, 전화한 거 이런 것들은 관련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김재혁 부시장이 가서 야 얘네 방해하고 싶어 이렇게 좀 해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한테 밝히라는 건가요? 네. 아니 밝히라는 게 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시점에 이런 게 네.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네. 좀 이렇게 구체화해서 좀 얘기해 주셔야 네. 되는데 네. 변호사님 일단은 네, 네, 이 범죄 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네. 만한 정황은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관련 증거는 다 제출했어요. 이렇게 네. 그 은행권에다가 네. 그 대출을 뭐 해라마라 할 정도의 뭐 협박을 느낄 정도의 그런 어떤 네. 협박을 느꼈다는 게 사실인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진술을 토대로 다 확보가 된 거고. 네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정황들을 미뤄 진작했을 때 이런 어떤 유착 관계나 어떤 공모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를 사정기관에 좀 밝혀내달라는 게 지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 사실과 수사 의뢰 사실을 구별해야 되는데 기자님께서 충분히 그런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리인으로서 당사자들하고 또 민사 행정을 진행하는 변호사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봤어요. 도대체 생각해보세요. 왜 민간 사업자가 민간의 돈을 갖고 와서 대전시에 큰 이익을 주겠다는데 왜 이런 적극 방해 행위를 할까? 미치지 않고서 이럴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정무부시장이라는 사람은 금융사를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럴까? 고문 변호사는 왜 이런 짓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 지금 성남시에서도 코나이 관련된 지역화폐 이게 다 연결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뭐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 싶으시면 전혀 네, 보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또 네. 추가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네. 많은 사람들 알 텐데 온통대전 관련해서도 네. 지금 서울의 경기 성남 이쪽에서 코나이보다 지금 라이스가 지금 앞에 있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수수료가 거의 뭐 2배 이상 된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낙전 선생님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좀 구체적으로 좀 정확히 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게? 저는 수사기관의 결단에 따라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계셨던 기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시의원으로 있을 때 2019년도부터 꾸준하게 지역화폐는 범죄라고 저는 사실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봤을 때 이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분명히 혜택을 보고 있기, 특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봐도 그냥 범죄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화폐법 위반입니다. 즉 화폐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상위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없어요, 법은. 자, 각 기관, 각 지자체가 조례로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어떤 세금을 낭비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둘째치고 저는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시를 해왔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결단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네네네. 일단 어쨌든 지금 소를 제기하신 이유가 네. 아까 전에 그 마지막 그 네. 직전 페이지 있었던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용역 보고서 네, 마지막 이제 줄쳐져 네. 있는 그게 그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어쨌든 현재까지는 지금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민관 합동 개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 여기 이렇게 명시적으로 네.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 네. 가능성이 있다, 그럴 소지가 있다, 네. 이런 공모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그 여기 보면 업무 방해나 네. 이런 혐의들은 이미 이루어진 혐의고요. 그 앞에서 이미, 네, 이미 했고, 그 정황들을 네. 봤을 때 네. 그리고 특경과법 위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구용역 보고서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허태정 시장이 2021년 7월 20일 날 브리핑을 할 때 찾아보시면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발표를 했어요. 일단 어쨌든 네, 네, 네. 확실한 거는 네네네. 공영개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시청이 기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공영개발로 가는데 이런 게 왜 나오죠? 그러니까 네. 일단 이거는 네. 연구용역 보고서니까 이게 네. 오타라고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네, 어쨌든 네.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를 제기하셨다라고. 그 특경과법 위반 부분만. 앞에 업무 방해는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허천자유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거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